분양가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오직 현금 뭉치를 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었죠. 그 안에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져도 자기들은 다르다고, 경기가 얼어붙어도 자기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근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100억짜리 집을 사가면 30억을 얹어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지금부터 상위 0, 21%의 퍼센트의 성이 어떻게 폐허가 됐는지 그 처참한 몰락의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 한강뷰 펜트하우스 매달 관리비만 수백만 원을 카드값처럼 긁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경기 침체 같은 건 남의 기였거든요. 나랑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균열은 예상도 못한 데서 터졌습니다. 기업 대출 이자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연대에 굴리던 사업 자금 이자가 7%, 8%를 뚫더니 두 자릿수까지 찍는 데가 나왔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맥 경화라는 말이 돌았어요. 돈이 안 돌아요.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고 거래처 결제는 밀리고 어음 만기는 코앞인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100억짜리 펜트하우스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사업가라는 거죠. 회사 자금이 막히면 결국 개인 금고를 열어야 하는데 열어보니까 현금이 없어요. 전부 부동산이랑 주식에 묶여 있으니까요. 장부상으로는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빌딩도 있고 땅도 있고 트하우스도 두세 채 있어요. 근데 당장 통장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10억이 없습니다. 이게 이른바 흑자 부도의 시작이었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이 15억인데 통장 잔고는 2억이에요. 부동산은 팔려야 현금이 되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손댄 게 뭐냐? 부를 과시하려고 한남동 청담동에 하나씩 찍어뒀던 세컨드 하우스입니다. 100억짜리 집을 던져서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자존심을 꺾고 중개의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서도 초고가 매물만 전문으로 다루는 간판도 없는 그런 곳이요. 회장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조용히 말해요. 우리 집 좀 내놔 달라고. 근데 조건이 붙어요. 10억 깎아줄 테니 빨리 팔아 달라고요. 100억짜리 집에서 10억을 빼겠다는 건데 원래 이 시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 동네 매물은 가격을 올려붙여도 대기자가 줄을 섰어요. 한 달이면 계약이 끝나던 시절이 분명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억을 깎았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문의가 제로예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격대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슈퍼리치들이 전부 관망 모드에 들어간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면 손해라는 걸 계상이 안 두드려도 압니다. 시장이 더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하이엔드 부동산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환금성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는 가격을 좀 내리면 그래도 매수자가 붙습니다. 실수요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100억짜리 집은 다릅니다.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손에 꼽힙니다. 그 손에 꼽히는 사람들마저 안 사겠다고 버티면 그 집은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그냥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감옥, 매달 이자만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블랙홀, 불패 신화에 민낯은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자 납부일이거든요. 매달 돌아오는 이자만 수천만 원입니다. 한 달, 두 달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어도 석 달, 넉넉 달이 쌓이면 숨통이 막힙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칩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다른 사업 대출까지 전부 회수 통보가 날아옵니다.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지는 겁니다. 이 도미노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시작되면 본인 의지로 못 멈춥니다. 은행이 알아서 줄줄이 끊어버리거든요. 다급해진 회장님들은
결국 견딜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던지는 겁니다. 얼마를 손해보든 상관없다. 현금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가격을 내리면 옆집 회장님은 더 내립니다. 자기 집이 먼저 팔려야 하니까요.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서로의 가격을 후려치는 처참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강남 한남동 청담동 골목에 숨어있는 VIP 전용 중개업소. 평소에는 고요하기 짝이 없던 그곳의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려댑니다. 다급한 회장님들의 SOS 요청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겁니다. 제발 얼마든 깎아줄 테니 사줄 사람 좀 찾아달라고요. 분양가보다 수십억을 손해보더라도 좋으니 현금만 쥐어달라는 A줄을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던 상위 1%의 성벽이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여전히 화려한 예관이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를 밟고 먼저 빠져나가려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강남 하이엔드 사교계라는 게 생각보다 좁거든요. 누가 집을 급매로 내놨다는 소식이 돌면 그건 곧 저 사람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순간 사업 파트너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거래처에서 결제 조건을 바꾸자고 하고 은행에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신용이라는 게 한번 금이 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소문 하나가 수백억짜리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은 중개업소 대표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고. 누가 물어봐도 내 이름은 빼달라고요. 매물 등록도 공개 리스트에 올리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매수자한테만 조용히 귀속말로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골프 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 마시며 여유로운 척합니다. 백조처럼 우아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살아남으려고 미친 듯이 발을 젓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직접 뛰는 중개업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수자가 없다는 거려. 10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덥석 사줄 사람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돌려봐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앞에서 분양가보다 싸게 던진다고 했죠. 이걸 업계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줄여서 마피라고 부릅니다. 100억에 산 집을 90억에 내놓는 겁니다. 10억 손해를 두 눈 뜨고 감수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끝났습니다. 계약금 10억을 통째로 포기하겠다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낸 계약금 그냥 가져가도 된다. 명의만 넘겨받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매수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옆 동네 회장님도 매물을 던졌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 자기는 15억을 깎아 주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이 소식이 돌면 어떻게 되냐? 10억 깎아 놓은 집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더 싼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급해진 매도자는 다시 가격을 내립니다. 20억 빼겠다고요. 그러면 또 옆집에서 25억으로 맞받아칩니다. 잔혹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먼저 바닥을 찍느냐의 싸움이죠. 급기와 충격적인 매물이 등장합니다. 1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사가면 매수자 통장에 현금 30억 원을 꽂아주겠다는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받는 겁니다.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실질적으로 아십억에 100억짜리 집을 넘기는 셈입니다. 코대독기로 유명했던 강남 1%의 자존심이 지하 창고로 처박힌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의 매물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빚이었습니다. 1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순수하게 현금으로 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사업 자금을 레버리지로 끌어다 쓴 거예요. 회사 돈, 법인 대출, 지인한테 빌린 돈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왜냐? 하이엔드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그 확신이 빚을 끌어쓰는데 아무런 두려움을 못 느끼게 만든 거죠. 평생 일반 서민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의 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깨지는 순간 빚은 부메랑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억짜리 집을 사면서 레버리지를 60억 끌었다고 쳐요. 금리가 연 8%면 이자만 연 4억 8천만 원이에요. 매달 4천만 원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관리비 월 300만 원, 재산세, 종부세까지 합치면이 집을 유지하되만 매달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집이 오를 때는이 비용이 투자비였어요. 1년만 버티면 집값이 10억은 올랐으니까요. 근데 집값이 빠지는 순간 이건 그냥 매달 통장에서 증발하는 돈이에요. 초아 수영장 대리석 로비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이거실. 화려하지만 매달 수천만 원을 빨아먹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거죠. 레버리지와 허영심이 만나면 이런 참사가 벌어져요. 오르면 천국이지만 꺾이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몰락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100억짜리 집들이 안 팔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돈을 대준 금융권까지 전부 한 몸처럼 엮여 있습니다. 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하이엔드 펜트하우스를 짓겠다고 기획한 건 시행사예요.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을 빌려서 땅을 사고 일군 건설사한테 시공을 맡기는 거죠. 이 빌린 돈은 어디서 갚느냐? 분양이 성공하면 그 돈으로 갚는 구조예요. VVP들이 100억씩 내면 그게 곧 상환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집이 팔려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데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VVIP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분양 대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수천억 원짜리 부채만 덩그러니 남는 겁니다. 100억짜리 펜트하우스는 화려한 유령의 집이 됐어요. 불은 꺼져 있고 주인은 없고 관리비만 매달 쌓여가요. 시행사들은 상위 1%가 무조건 사줄 거라는 맹신 하나로 수천억 원의 빚을 냈거든요. 강남 노른자위 땅에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수입 자재를 써서 성을 올렸습니다. 평당 단가가 일반 아파트의 서너 배였어요. 근데 그 성을 사줄 왕이 사라지면서 시행사로 흘러가던 돈줄은 완벽하게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건 갚을 길 없는 천문학적인 부채와 텅 빈 100억짜리 콘크리트 상자뿐이었죠. 시행사가 빌린 돈, 이걸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이 땅에 집을 지어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걸 담보로 먼저 돈을 빌려주세요라는 구조입니다. 집이 잘 팔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안 팔리면이 구조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PF 대출에는 만기가 있거든요.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안에 분양을 끝내고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분양이 안 됐으니 만기가 와도 갚을 돈이 없습니다. 시행사는 은행한테 만기 연장을 부탁합니다. 제발 좀 더 시간을 달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연장이 됩니다. 은행도 프로젝트가 살아나야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숨통을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 얼어붙고 매수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은행도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결국 은행이 칼을 뽑습니다. 만기 연장 거부, 당장 원금과 이자를 내놓으라는 통보가 날아옵니다. 그 순간 현장이 멈춥니다. 청담동과 한남동의 노른 자위 땅마다 요란하게 돌아가던 타워 크레인이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철골 구조물은 흉물스럽게 하늘을 찌르고 공사 현장 바닥에는 빗물이 고이고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하청업체들이
현장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했습니다. 인부들 월급이 석 달째 밀렸거든요. 시행사의 부도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공을 맡았던 일군 대형 건설사로 불똥이 시작한 겁니다. 비드로 쌓아올린 허영심의 현장은 강남 한복판에서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일군 건설사들이 엮이느냐? 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에서는 시행사만 믿고 돈을 안 줍니다. 시행사는 보통 직원 몇 명짜리 소규모 회사거든요.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보증을 써줍니다. 만약 시행사가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겁니다. 왜 이런 위험한 보증을 서느냐? 시공권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하이엔드 펜트하우스 시공이라는 게 마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 아파트 짓는 것보다 평당 수익이 몇 배씩 높습니다. 그 달콤한 수익에 눈이 멀어서 너도 나도 보증을 선 겁니다. 하이엔드 불패 신화에 취해서 리스크 관리를 내팽개친 거죠. 근데 시행사가 터졌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PF 대출 만기가 터지고 시행사 대표는 수백억 원의 계약금만 챙긴 채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이 보증을 선 건설사한테 갑니다. 각서 썼으니까 너희가 대신 갚으라는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빚더미가 하루아침에 대기업 건설사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고 수익을 노리며 막대한 돈을 대줬던 저축은행과 증권사도 심각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하이엔드는 다르다. 이 말이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었는지 숫자가 증명합니다. 일반 아파트 시장이 10% 빠질 때 하이엔드 시장은 30%, 40%가 빠졌거든요. 왜냐? 받쳐줄 자가 없으니까요. 10억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가면 대기하던 실수요자가 들어옵니다. 바닥이 잡히는 구조예요. 근데 100억짜리는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10명도 안 됩니다. 그 10명이 안 사면 바닥이 없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서민들의 연끌 빚내서 집산 세대의 비극이 뉴스를 많이 탔습니다. 근데 사실 부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파산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서민이 연끌해서 산 집은 5억 10억짜리입니다. 부자들이 레버리지 끌어다 산 집은 100억 200억짜리예요. 한 건이 터지면 수십억 원의 부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게 10건 20스건 동시에 터지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진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와 멈춘 공사판은 결국 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법원 경매장입니다. 법원 경매장에 10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열벌건 압류 딱지를 단체로요. 공사가 멈춘 하이엔드 현장 시행사가 부도한 미분양 물건 VVP들이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 뺏긴 집까지.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초량 매물들이 경매 시장에 처참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근데 경매장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싸늘합니다. 감정가 100억 원이 떴는데도 입찰자가 없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번호표를 받아든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막상 입찰 봉투를 내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하이에나 자본이라 불리는 세력입니다. 펀드 자산운용사 현금을 쌓아두고 기회만 노리는 큰 손들이죠. 이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매도자들의 피가 마른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경매는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서 감정가가 20%씩 깎이는 구조입니다. 1차에서 안 사고 2차에서도 안 사고 3차까지 버티면 원래 가격의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들은 그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건물값이 완벽하게 반토막 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짜 포식자들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사모펀드 매니저 김연금이라고 합시다.
운용자산 500억 원짜리 부동산 특별펀드를 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개월 전부터의 매물을 찍어뒀습니다. 감정가 100억일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80억으로 떨어졌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직 안다고 더 떨어진다고 기다리라고요. 64억이 된 3차 경매에서야 비로소 입찰 봉투를 꺼냈습니다. 낙찰가 60억 원, 원래 분양가의 60%입니다. 40억 원이 공중에서 증발한 겁니다. 그 40억은 누구의 돈이었냐? 분양 프리미엄 얹어가며 집을 샀던 기존 오너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기존 오너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낙찰대금 60억 원마저도 밀린 이자와 연체료로 은행이 전부 쓸어갔거든요.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영음은 60억에 받으니 펜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2년 뒤 85억에 될 세웠습니다. 예상 수익률 40% 이상 남의 파산 위에 세운 수익입니다. 100억짜리 성벽은 허상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맹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남의 돈으로 지은 화려한 집은 내 자산이 아닙니다. 고금리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모르는 자산에 돈을 묵지 마세요. 현금을 주고 버티는 게 최고의 방패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굴리는 슈퍼카보다이자 걱정 없이 편히 잠드는 평범한 삶이 훨씬 위대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부자의 삶을 버리세요. 본업의 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것만이 다가올 경제 파도 속에서 진짜 부자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강남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진짜 바닥이 올 때까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슬슬 줍줍 타이밍이 온 걸까요? 부동산은 결국 공포가 지배할 때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게임이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돈의 흐름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살아남읍시다.